네, 이번 주 영 끝이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다음 주에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장 분위기의 전환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? 내일장 미리 보기입니다. 오늘은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. 유한타 증권의 조병현 연구원입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다음 주는 상당히 좀 이벤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. 현대차 그룹들 실적 발표도 우르르 나오고요. 해외 쪽에서도 그런데 먼저 국내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국내 변수로는 어떤 부분들 봐야 될까요? 네, 아무래도 일단은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좀 고조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이 또 실적 발표를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. 22일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할 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23일 기아차라든지 모비스가 또 이렇게 실적 발표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일단은 그 기존에 삼성전자가 일단 긍정적인 그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더 고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은 일단 그 이후에도 지금 4분기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한 1% 정도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좀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.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또 실적 시즌의 분위기를 좀 향후 실적 시즌 분위기를 좀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 예정된 그 현대차 그룹의 실적 발표는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될 이벤트인 것 같고요. 참고 삼아 말씀드린 현대차는 지금 2조 원 내외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리고 지금 해외 쪽에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또 22 쪽에서의 이 양적 완화 결정도 있을 예정입니다. 이 부분 포함해서 또 어떤 부분들 눈여겨봐야 되죠? 예, 다음 주에 해외 쪽의 변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그 중에 한 가지는 시기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20일 날 중국 4분기 GDP하고요. 그리고 12월 실물 지표들,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소매 판매, 광고 생산 같은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전망치로 봤을 때 지표 자체는 그렇게 크게 개선된다거나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 자체가 조금 돌아서거나 아니면 조금 나빠지거나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지난달 12월 달에 어떤 경제 공작회의 이후에 그 시진핑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고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표 자체보다는 오히려 정책 기대감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보다 중요한 게 아무래도 조국 통화정책회의 그중에서도 22일 날 22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네, 어저께 사실 좀 이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. 스위스 프랑이 어저께 급격하게 좀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강세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로존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던 것보다 더 강한 어떤 정책을 사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조짐으로 좀 해석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결과는 물론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다음 주에는 적어도 그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기대감이 조금 더 고무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상당히 좀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900선도 이탈했는데요. 다음 주에 우리 증시 전반적인 전망과 함께 전략도 주시죠. 예,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부진한 결과로 이번 주를 마감을 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890선마저 지금 좀 하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일단은 지금 ECB의 정책 결정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진 부분들은 대외 악재들,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의 움직임이라든지 유로존 쪽 문제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떤 외국인들 투자 자금도 관련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난 그 결과가 지금 지수의 급락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그 다음 주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어쨌든 기대 이상의 어떤 정책이 나와준다.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지수 하방을 좀 다지는 과정들이 다음 주에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22일 날 있는 22 통화정책회의 결정을 계기로 해서 시장의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전략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수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
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떤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완화가 된다라는 측면입니다. 사실 이번 주에 그 안전자산 선호도가 급격하게 확대가 되면서 금융주들이 이런 것들에 직격탄을 좀 받은 측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, 금융업종 같은 경우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지수가 반등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역으로 금융주들,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조금 더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. 특히나 이 반등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반등 초창기 국면에서는 금융주나 증권주들이 또 워낙 탄력이 좋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좀 업종군, 섹터로는 금융 쪽을 얘기를 해주셨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강했잖아요. 다음 주도 이런 흐름은 지속될까요?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상대 강도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경기 성장성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기업 이익의 성장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강해지는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조금 더 대형주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더 중소형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주 국내에서는 실적에 포커스 맞춰보셔야겠습니다. 현대차그룹 그리고 삼성 SDS를 비롯해서 많은 대형주들 실적을 내놓고요. 또 해외에서는 ECB의 통화정책 회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이 양적 완화를 해줄지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. 섹터로는 금융 쪽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지속하자라는 의견 증권가에서 좀 들어봤고요. 현재 시장 상황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.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을 했네요. 현재 코스피 지수 상황은 장중 저점이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. 1880선대 초반에서 자리 잡고 있고 코스닥입니다.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장 분위기가 그다지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. 현재 마이너스권 그대로 나옵니다. 0.8% 정도 조정 양상 570선대 중반에서 현재 예상 호가 나옵니다.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